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샘플 문항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사회 이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귀화용 준비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시험인데 여러분 좋은 점수 맞으시기 바래요. 다음은 한국의 상징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 놓은 것은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른다. 그렇죠?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 애국가, 한국을 상징하는 꽃, 무궁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8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볼까요? 과거에는 자녀를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씩 낳았다. 많이 낳았죠? 맞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딸이 아니고 첫째 아들입니다. 정답은 1번이 맞고요. 네. 3번 한 집에 부모와 미혼 자녀만 사는 핵가족이 많았다. 이거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의 가족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3대가 사는, 그렇죠. 3대가 사는 대가족의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도 미혼의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의 출산 및 보육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임산부의 출산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최근에 60만원 올랐던 것 같은데, 50만원, 60만원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그렇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자체에서는 따로 출산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방자치제,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특별한 그런 도시들은 더 많이 지원금을 더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에서 이제 그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중앙정부 말고도 또 있어요. 출산 이후 영유아 보육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영유아 보육비는 영아 보육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비 지원받을 수 있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어떤 수당을 받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수당,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은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한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1월에 보죠. 그래서 수능 시험이라고 보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시험, 입사 시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죠. 사람에게 흔히 주는 선물이 아닌 것은 뭘까요? 시험 잘 보라고 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찹쌀떡, 찹쌀로 만든 떡, 굉장히 쫀득쫀득한데 이거 먹고 꼭 붙으라고 주고요. 엿도 마찬가지예요. 엿도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딱 붙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크는 어떤 의미냐면 잘 찍으라고, 찍는다는 게 뭐냐면요. 정답 모를 때 이렇게 번호 이렇게 찍는다. 이거 검색해 보세요. 잘 찍으라고 포크를 주고요. 혹시 장미는 언제 주는지 아시나요? 네, 장미는 성인식에서 성인이 될 때, 그래서 20살이 될 때 주는 선물에 장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 날 그죠? 여성의 날 때도 장미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죠.
21번 한국의 일반적인 식사 예절에 해당하는 것은 볼까요? 네,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 않지요. 네, 밥그릇은 상에 놓고 먹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죠. 네, 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먹방 이런 거 하면 음식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한국의 식사 예절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식사 예절입니다. 윗사람과 식사를 할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다. 윗사람이 먼저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침을 할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건 지금도 그죠? 식사 예절뿐만 아니라 어디인가에서도 이렇게 튀면 안 되니까요.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22번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한국의 주택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네, 아파트죠. 3번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지어지는 경우 많죠.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보급되는 것 같아요. 연립주택 이거는 이제 5층 이하, 그러니까 4층, 네, 4층까지를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뭐 1층이나 2층 혼자 따로 있는 것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렇게 말하죠. 23번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네, 헌법이 만들어진 거 7월 17일 제헌절 있죠. 네, 그걸 기억하시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 주인된 권리죠.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국민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행정부 각 부처의 책임자, 그래서 무슨 부, 여기는 이제 법무부, 그렇죠. 법무부 또 뭐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 외교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있는 각 부처의 책임자.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밑에 각 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저 이거 25번 어려웠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한국에서 197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한 중화학 공업. 역시 이런 거 좀 경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국사회 2의 책 보시면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112쪽을 참고하시고요. 중화학공업이 아닌 것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옷과 신발은 언제 발전했느냐? 1960년대. 그래서 이런 공업을 뭐라고 하냐면 경공업이라고 해서 가볍다라는 뜻의 경, 중은 무겁다라는 뜻의 화학. 그래서 조선 석유화학 제철은 1970년, 80년대 이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25번, 4번이에요. 26번 한국의 시중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찾거나 계좌번호도 개설하고 통장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니고요. 한국은행은 돈을 만드는 한국 돈 있잖아요. 지폐, 그다음에 동전 이런 거 만드는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26번은 1번. 27번 다음과 관계가 있는 곳은 동네 가까이에 있다. 물건값이 싸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소비자와 상인이 물건값을 흥정한다. 흥정한다. 네, 뭐죠? 네,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답 1번 재래시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무슨 제? 정찰제. 그렇죠? 그래서 물건값을 깎을 수 없습니다. 28번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외국인의 한국 내 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죠. 네, 외국인 등록 몇 일 이상 9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한국에 3년 이상 아니고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 투자 미화 몇만 달러, 5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인 사무소와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소, 우리가 이제 이사하거나 이럴 때 변경 신고해야 되죠. 29번. 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법적 절차인 귀화에 국적을 취득하는 거 한번 볼까요?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살아온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한국 국민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혼인 귀화는 특별 귀화가 아니고요. 간이 귀화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귀화에는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귀화는 한국에 아까 5년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그럴 때 일반 귀화고요. 간이 귀화가 이런 혼인 귀화, 혼인해서 결혼해서 한 게 간이 귀화, 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특별 귀화입니다. 4번 일반 귀화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2번. 그래서 혼인 귀화는 무슨 귀화? 간이 귀화입니다. 30번 한국의 법 집행기관끼리 나열해 놓은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두 군데 있죠. 그래서 4번 경찰과 검찰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죠. 그래서 사법부가 경찰과 검찰. 국회는 기억하세요? 예,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 국회는 입법부가 되겠죠. 31번 한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국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정답은 3번. 고조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 조선 이렇게 되겠죠. 네, 33번 네, 32번 보기의 내용이 가리키는 학문은 조선 후기에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 바로 실학입니다. 그래서 실학자 하면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 33번 한국의 고대 국가 중 특히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파해준 나라는 33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잘 안 나왔는데 정답은 1번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일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그 삼국시대의 국가는 백제입니다. 발해는 그 위에 있는 그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게 발해고 그래서 백제 일본의 많은 문화를 많은 영향 하면 백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34번 경상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은 경상 지역이라고 하면 경남, 경북을 경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1번 영남입니다. 호남은 전라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전라, 호남 같은 말이고요. 경상, 영남 같은 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35번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설. 이게 뭐냐면 혐오시설이라고 하죠. 반대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안 좋아하는 시설이 뭐냐? 정답은 3번입니다. 지하철역, 고속도로, 공공기관 어서오세요 하겠죠. 이걸 선호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36번 보기의 관광지가 속해 있는 지역은 정동진, 설악산, 대관령 어디에 있을까요? 설악산에서 힌트 얻으셨나요? 정답은 강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마지막 부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주용 종합평가의 그 두 번째 파트 한국사회 이해 부분을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